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심영보입니다. 오늘은 유방 재건술 최신 경향은 어떻게 될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사실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최대한 좀 지루하지 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방 재건술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가슴을 상실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수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유방 재건 수술은요, 그 중에 하나의 브랜치가 유방암 재건술이고 또 그 밖에도 다른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은 르노와르의 누드라는 그림입니다. 정기적 초음파 검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가슴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이건 받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 초음파 검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유방건강재단 데이터인데요. 보면은 이 경사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게 1990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까지 계속 유방암 발생 빈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날까요? 또 나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의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40대 이하 유방암 발생률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되게 문제고요. 젊은 층에서 많이 걸리는 거죠. 또 다른 추세를 보면요. 완전 절제,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렸을 때 유방을 완전히 절제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완전 절제를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부분적으로만 절제를 합니다. 이것도 추세 중에 하나고요. 이 보면은요, 이 여성 암 중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증가 추세에 있어요. 첫째는 갑상선, 두 번째는 유방암, 세 번째는 대장암. 이렇게 세 개가 증가 추세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흔한 여성암이 되고요. 전체 여성암의 24%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연간 2만 명 이상 이 유방암이 걸리고 있고요. 10년 동안 2배. 이건 좀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유방암이 한국에서 10만 명당 약 60명 정도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전 세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동양하고 서양을 나눴을 때 서양은 거의 100명, 그러니까 이게 10만 명당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은 30명에서 한 60명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동양에서조차 한국이 이게 원래 아시아 최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걸로 이것도 하나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이하 환자 비율이 높다는 게 특징이 되어 있고 유방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재발률도 굉장히 낮고요. 5년 생존율도 거의 9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기에만 발견하시면은 평균 수명에 크게 지장이 없이 사실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국 통계인데요. 보면은 미국에서 2019년 통계인데 연간 약 10만 명 정도가 유방암 재건 수술을 받아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재건 방법이 바로 보형물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80%가 보형물을 사용한 유방암 재건 수술이다. 이제 그런 통계입니다. 유방 재건 수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이 걸렸을 때 한쪽 가슴이 사라지고 나서 그것을 복원하는 유방암 재건술만 있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반대쪽이 건강한 가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대쪽 가슴이 작다든지 너무 크다든지 했을 때 이제 재건한 쪽 가슴하고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처졌으면 올려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전에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재수술도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유방암 재건 수술은 반대쪽의 밸런싱도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됩니다. 또 유방 재건 수술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선천적으로 그 한쪽 가슴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아주 좌우 비대칭이 되게 심한 사람, 이런 것도 이제 선천 기형의 범주에 들어가고 재건술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후천성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 화상으로 한쪽 가슴이 발달이 되지 않은 경우, 아니면 뭐 사고로 한쪽 가슴을 잃은 경우, 아주 큰 양성 조형을 제거한 다음에 마치 유방암 그 수술한 것처럼 한쪽 가슴이 없어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도 후천 변형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유방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유방 성형 수술이 뭐 유방 확대 수술일 수도 있고 유방 축소 수술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잘못돼서 뭐 한쪽 가슴이 소실되거나 유두가 없어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재건 수술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재건 수술의 카테고리가 되게 범주가 넓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재건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절제가 이제 이쪽에 돼 있는 경우이죠. 이 위쪽 줄은 다 완전 절제 받으신 분들이니까 가슴이 다 없어지고 유두도 이제 다 사라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재건 수술했을 때 반대쪽 가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죠. 뭐 처졌다든지 사이즈가 너무 크다든지 작다든지 그랬을 때 반대쪽 가슴을 좀 조절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줄은요. 그러니까 제가 30% 정도가 완전 절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유방 환자 중에서. 나머지 60% 이상은 이렇게 부분 절제라고 해서 그 유두가 남아 있고 안쪽에서 그 유방암을 포함해서 큰 덩어리로만 떼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당한 부분의 피부와 유두와 유방의 이제 부분적인 결손 부분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 사실상 완전 절제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게 변형이 심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 한국의 이제 보험 체계상 완전 절제만 그 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부분 절제한 사람도 사실상 변형이 되게 심하고 재건을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이제 그 보험 수가 적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약간 억울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 가슴의 축소나 처진 교정이 같이 돼줘야지 그 복원이 양쪽 대칭을 맞추기가 이제 쉬워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두를 가리지 않았잖아요. 왜 안 가렸냐면은 남자예요. 남자분이신데 그 한쪽 가슴이 이제 대흉근이 발달이 되지 않은 거죠. 이 좌측의 제일 하단입니다. 그래서 대흉근 발달이 되지 않아서 좌우 가슴 이제 비대칭이 발달한. 여기 보시면은 이쪽 겨드랑이 쪽이 되게 각도가 되게 이상하죠. 이제 이런 거를 폴란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래줄에 두 번째에 계신 분은요, 그 한쪽 가슴이 선천적으로 아예 발육이 되지 않은 경우에요. 뭐 거의 유방암 수술 받은 사람이나 큰 다름이 없어 보이죠. 이런 선천 기형,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측 가슴이 발달이 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계신 분은 이제 어디 그 비전문의에게 그 가슴 축소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제 양쪽 유두가 소실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재건 수술을 갖다 해줘야 되는 그런 범주에 들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유방 재건 수술을 하려고 하면 이제 유방 재건을 하는 의사가 갖춰야 될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재건 기술이 있어야 될 건데 확대 수술도 반대쪽 가슴이 작을 경우 해줘야 되죠. 반대쪽의 건축 가슴이 너무 크거나 처져 있으면은 축소나 처짐 교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미 원래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제 유방암에 걸렸을 경우에 이제 반대쪽 가슴의 확대 수술이나 재수술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 수술을 하는 의사가 갖춰야 될 미덕이 되게 많죠. 물론 가장 중요한 미덕은
미적 감각이 되겠습니다. 좌우 비대칭을 맞추는 비대칭 교정 수술이 이제 수술의 목적이 되니까요. 재건 수술의 그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류를 보면은요, 이제 뭐 크게 이제 즉시 재건하고 이제 지연 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가 조직 치환 수술이라고 해서요. 이 복부에 있는 이 뱃살이죠. 뱃살을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갖다가 옮기는 수술. 이제 가장 흔한 이제 복직근 유리피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로 이제 미세 문합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이 이제 제일 요즘 흔히 하는 그 즉시 재건 수술의 방법이 돼요. 그다음 이제 보형물 재건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형물 재건할 때 지방 이식이나 이제 인조 피부를 혹은 인조 진피를 갖다 같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 즉시 재건 수술은 이제 유방암을 처음에 제거할 당시에 사실 즉시 재건 수술을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유방암에 걸려서 지금 세상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지금 온통 온 가족이 다 뭐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유방암에 걸려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레지던트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즉시 재건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환자분이 멘붕이 온 상태에서 재건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되게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즉시 재건 수술을 결심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즉시 재건 수술은요, 이 유방암을 떼어내면서 동시에 한 번에 그냥 재건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재건 수술에 대한 고민이 없죠. 그리고 또 한쪽 가슴이 없는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상실감을 느낄 시간 여유가 없고요. 미용적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적은 편이 되고요. 한 번에 끝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시 재건 수술은 사실 저의 의견은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입니다. 지연 재건 수술은 지금 암에 걸렸는데 무슨 재건 수술이야. 일단 암 수술이 해서 암 수술이 완전하게 돼서 내가 앞으로 사는 여명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나중에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하는 게 지연 재건 수술인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즉시 재건 수술했다가 그 받은 재건 수술로 인해서 암 치료가 혹시 스케줄이 방해됐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한 번에 이렇게 수술하면 좀 뭐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다 부담이 되지 않을까? 회복이 너무 길지 않을까? 뭐 재건 수술일 때 좀 더 생각해 볼 시간 없이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부담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연 재건 수술을 갖다 하게 되시는데요. 지연 재건 수술 사실 괜찮습니다. 이 지연 재건 수술을 할 것인지 즉시 재건 수술을 할 것인지는 일단 좀 심각하게 고려를 갖다 하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치의와 이제 잘 상담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치적 유방암 절제 수술이라는 건 이제 완전 절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완전 절제는 지금은 약 30% 정도 한다고 했죠. 이거는 완전 절제는 암이 여러 군데 있다, 뭐 방사선 치료기 있다, 암 크기가 크다, 유전적 검사의 리스크가 높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다 3분의 2 이상은 부분 절제 수술을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김대현님 감사한데요. 지금 이게 유방암 재건 수술에 관한 건데 확대 수술 질문을 하셨어요. 확대 수술 하신 지 10년쯤 되셨죠? 일단 초음파 검진 하시고요. 초음파 검진이 이상 없으시면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초음파 검진에 이제 이상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재수술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유방암 재건 수술 시간이에요. 유방암 수술의 새로운 변화가요, 이제 이 부분적 유방 절제, 그 다음에 피부나 유두를 보존하는 유방 절제 수술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조직 확장하는 그런 수술이 좀 점점 감소하는, 조직 확장기를 쓰는 수술이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 젊은 여성의 유방암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서양에 보다 이제 동양이 유방암이 적은 편인 이유가 아마 식상우열 문제로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진단 기술이 이제 발달하니까 이제 추후에 유방암이 이제 생기거나 뭐 하는 것에 대한 그 리스크가 이제 올라간다고 판단을 됐을 때 이제 계속 두려움 속에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방적 절제 수술에서 이제 양쪽 가슴을 다 없애는 그런 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셀레브리티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예방적 절제 수술하면 다 보형물 넣는 수술로 재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방적 절제 수술이 증가하니까 자연히 또 보형물 재건 수술이 또 증가하는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이런 일이 사용하고, 보형물 재건 수술이 증가하니까 또 인조진피 증가가 사용이 증가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DIP라고 하는 그 복직근 이제 옮기는 유리피판 수술이고,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하는 즉시 재건 수술은 다 유방암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그 복직근 유리피판을 옮기는 수술 갖다 하는 수술, 거의 다 DIP를 요즘 하는 게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형물을 사용할 때, 보형물만 덮었을 때 이제 바깥에 덮는 피부가 되게 적잖아요. 그럴 때 뭔가를 좀 더 덮어주고 싶을 때 쓰는 게 이 등살 옮기는 거. 이 등살을 이렇게 옮겨서 이 보형물을 같이 덮어주는 이런 걸 할 때 이 광배근 피판이라는 걸 주로 사용하게 돼서 이 두 가지, 뱃살이거나 등살을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뱃살이 더 많고요. 보형물을 갖다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등살을 또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온코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유방암이 발생했는데 이 유방암을 없애고 싶은데 마침 이 사람이 그 유방 축소 수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유방 축소 수술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디자인해서 이쪽에 이제 피부하고 요 유방 조직을 없애면서 축소 수술을 하거든요. 그럴 때 유방 축소 수술 디자인 안에 유방암이 딱 들어가면 유방 축소 수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유방암도 없애고 이게 일석이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코플라스틱 서저리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가슴이 큰 사람들이 가슴은 줄이고 싶은 필요가 있을 때 하게 돼서 되게 좋은, 정말 글자 그대로 일석이조의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직 확장기를 쓰는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죠. 조직 확장기를 근육 밑으로 삽입하고 막 불립니다. 여기 이제 피부가 너무 없으니까요. 막 불려가지고 피부를 늘린 다음에 다 늘어나면 그 다음에 이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실리콘 보형물을 다시 집어넣게 되죠. 몇 달 뒤에 이제 살이 다 늘어났다 싶으면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실리콘 보형물을 넣은 다음에 닫을 때 보면은 이 아래쪽에 이제 살이 부족하니까 여기 이제 인조진피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같이 재건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클래식한 방법의 그 1, 2차로 나눠서 시행하는, 보통 이제 2차까지 하죠. 그렇게 하고 6개월 있다 2차로 실리콘을 보형물을 교환한 다음에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유두 재건을 갖다 하게 돼서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유방암 재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또 질문, 카리브님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 여자친구분이 상피내암하고 피부 조직 재건하고 암내용 목적 약체 보는 중인데 양명이 생각합니다. 연기 재건술 했어도 혹시 암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요? 이것은요, 그 유방암 제거 수술 받은 그 주치의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암 검진 받으실 거예요. 연기 재건 수술했을 경우에 재발 가능성은 무지 낮아요. 하지만 유방암은 재발이 꽤 있는 암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검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거 걱정을 갖다 하시는 거는요, 검진 잘 안 하시는 분이 문제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유방암 검진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정기적으로 꼭 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유방 재건이 꽃길만 걷는다님 감사합니다. 유방 재건이 이쁘게 되려면 기존의 나이 유방이 적으면 좋은가요? 아니요. 뭐 별 상관없습니다. 적으면 크게 하고 작으면 줄이고 처지면 올려주고 해서 양쪽 대칭을 맞춰주면 되거든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시 보형물 재건의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형물을 덮을 수 있는 충분한 피부 조직이 있다. 그 다음에 공여부 혈손. 그러니까 나는 수술을 뱃살을 띄거나 뭐 등살을 띄는 이런 큰 수술을 하기 싫다. 일단 자가조직 치원 수술하면 수술 시간이 하루 종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 회복 기간이 길어요. 병원에 입원을 며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추후에 뭐 방사선 치료를 갖다가 받을 가능성이 이제 없다. 이럴 경우에 이제 유방
보형물을 사용하는 재건 수술의 조건에 맞아야지 보형물 재건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되게 유방암 그 주치의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보형물 재건 조건이 되는지 상의했어서 재건을 갖다가 어떤 방법을 하실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조진피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인조진피를 갖다 그 보형물 재건할 때는 거의 다 사용하는데, 이 인조진피는 뭐냐면요, 말하자면은 그 마치 그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진 그 피부에서 제거한 그물망 같은 구조를 이 보형물 재건할 때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이 그물망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지고요. 거기에 자기 살이 이렇게 차올라가 들어가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넣어놓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자기 살로만 차 있어요. 나중에 다 없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이 되게 좋은데 이거가 되게 부작용도 많이 막아주고 바깥쪽에 패딩도 두껍게 해주고 그 우리 보형물 제거를 되게 쉽게 그리고 결과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조진피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리어 이펙트, 이렇게 해서 바이오 엔지니어링은 결손 부위를 이제 결손 부위가 생겼을 때 뭐 지방 이식하고 그 다음에 인조진피 넣고 보형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존을 갖다 잘 해준다, 복원을 갖다 잘 해준다는 그런 바이오 엔지니어드 컨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제 배리어 역할, 그러니까 이 보형물이라는 이제 인조 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유방 조직과 이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차단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형물을 갖다 완전히 커버시켜가지고 싸줍니다. 이렇게 싸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조직 검사해서 보면은 자기 살로 다 대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얀 그 구조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물망 속으로 이제 자기 살이 다 차 올라오는 거죠. 이 논문을 보면은요, 이 논문에 보면은 재건 수술에서 이 근육 밑으로 재건 수술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근육 위쪽으로 재건 수술 많이 하거든요. 근육 위쪽에다가 보형물을 넣고 보형물을 이렇게 싸주는, 보형물을 인조진피로 싸줘서 이렇게 집어넣고 주변에 이제 지방 이식을 같이 해주는 이런 방식이 최근에 등장한 아주 좋은 재건 수술의 트렌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또 가슴 확대 수술로 넘어와서 요즘은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근육 밑으로 보형물을 잘 안 넣고 근막 밑으로 넣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다 이렇게 다 연결돼서 좋으면은 서로 논아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스 컨셉으로 이제 재건하는 저희 환자인데 그 보형물을 갖다가 인조진피로 감싼 다음에 집어넣고 위쪽에 그 지방 이식해서 복원한 케이스입니다.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케이스이고요. 이 보형물 재건 수술의 특징은 보형물 재건 수술은요, 재건 수술이지만 가슴 확대 수술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간단하고요. 수술 시간, 회복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뭐 공여부, 뭐 뱃살, 등살 떼낼 필요 없으니까 뭐 긴 수술이나 회복을 견뎌야만 할 건강 상태가 필요하지도 않고 흉터도 되게 적죠. 그래서 간단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형물 재건 수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이게 되지 않으면 자가조직 치환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보형물 재건 수술이 미국의 유방암 재건 수술의 80%를 차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형물 재건 수술도 최근 트렌드를 보면 DTI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뭐 조직 확장기 넣어서 불린 다음에 근육 밑으로 조직 확장기 넣어서 막 불려서 피부를 늘린 다음에 이제 그거를 6개월 후에 실리콘 보형물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3개월 후에 유두 재건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근육 위쪽으로 그 인조진피로 싼 보형물을 집어넣고 그냥 한 번에 그 조직 확장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재건 수술을 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 확장기를 써서 클래시컬하게 하는 방법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전에 뭐 그 속에다 이제 뭐 공기나 물을 넣어서 막 불려가지고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그런 더블 루멘이라는 보형물인데 그거는 최근에는 그 생산이 되지 않아서 또 사용을 못하는 그런 좋은 보형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 확장기 넣고서 속에다 이제 물을 넣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물을 넣어서 막 바깥쪽에 피부가 늘어나면은 이제
실리콘 보형물로 교체해 주는 그런 것이죠. 이게 실제 그 환자 케이스 보겠습니다. 저희 환자분인데요. 한쪽 완전 절제됐죠. 이 살이 늘어날 것 같지가 않게 생겼잖아요. 여기다 보형물을 집어넣었을 때 살이 전혀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또 방사선 치료받아서 또 가죽처럼 딱딱한 상태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바로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좌우의 그 벡터라 분석을 해봤더니 3D 이상에서 좌우의 차이가 약 180g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직 확장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약 6개월에 걸쳐서 이걸 늘여가지고 바깥쪽 피부를 충분히 늘려준 다음에 결과입니다. 나중에 유두 제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다음 환자는요. 전형적으로 2번에 걸쳐서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살을 늘리고 최종 결과이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완전 절제한 다음에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살을 늘려줘. 이것도 그 보면은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살이 늘어나지가 않는 경우였는데 조직 확장기 넣어서 이제 6개월간 늘려준 다음에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여기에 이제 실리콘 보형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이렇게 유두를 만들어주는데 여기 있는 살을 이용해서 그 이제 로컬 피판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로컬 피판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되게 좋은 방법이고 이 유두 재건 수술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되게 결과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은 이제 목욕탕도 가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건이 잘 되면 이전 생활로 복귀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재건 수술을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우측 가슴이 작아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고요. 반대쪽에 들어있던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실리콘 보형물로 교체하고 위쪽에 너무 살이 얇아서 이쪽에는 이렇게 지방 이식 수술을 같이 해줬던 이제 그런 환자인데 되게 결과가 좋게 잘 나와서 환자분이 이제 제일 그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친구들하고 골프장 가서 사우나 할 때 제일 문제됐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하실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분도요. 이쪽에서 이제 부분 절제하신 다음에 방사선 치료 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단번에 조직 확장기 쓰지 않고요. 보형물 쓰고 여기에 이제 그 인조진피 사용해서 막아주고 배에서 그 뻗은 지방 넣어서 지방 이식해주고 이렇게 해서 바이오 엔지니어링 컨셉으로 단번에 이제 조직 복원을 갖다 해줬던 경우인데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거의 그 유방 확대 수술 받은 사람과 회복 기간이 같아요. 그러니까 2, 3일 있다 샤워할 수 있고 2주 지나서 하체 운동할 수 있고 한 달 지나면 운동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유방 확대 수술 받은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그 유방암 재건 수술 같지 않게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완전 절제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은 이전에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분이에요. 여기 보형물이 들어있는데 사실 가슴 확대 수술 결과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이 위쪽에 보형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형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재수술을 하고 그 이쪽에 이제는 유방암 이제 전절제하면서 보형물이 제거된 상태죠. 그래서 같이 우측은 확대 재수술 해주고 이쪽은 유방암 재건 수술해서 대칭을 맞춰주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게 추후에 그 유두 재건 수술을 갖다 기다리고 있는 환자이고요. 이분도 이제 조직 확장하고 방사선 치료 받으신 분인데요. 조직 확장하고 그다음에 보형물 제거하고 유두 재건 앞두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2번 나눠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분은 조직 확장된 상태에서 제거하고 보형물로 교체하고요. 유두 재건까지 돼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양쪽을 다 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대쪽 가슴은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쪽만 이렇게 재건하고 반대쪽에 맞춰서 대칭을 맞춰주는 이런 수술을 갖다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두 재건까지 끝나는 경우이고요. 이분도 이제 되게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요. 젊은 층 유방암
이 꽤 많거든요. 이 40대 이하 유방암 발생률이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40대부터 유방암 그 정기 검진 하라고 그런 얘기들 많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30대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그 유방암 검진 갖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미리 발견하면은, 사실 조기 발견하면은 암 같지 않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보통 30대 되면 한 2, 3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분도 조기에 발견하셔가지고요, 이제 연기에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단번에 DTI로 해서 보형물 재건해서 그냥 좋은 결과 얻었던, 이렇게 재건하시면 그냥 유방암 확대 수술하고 거의 같게, 반대쪽 유방 확대 수술까지 같이 하신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되게 재건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제거된 그 유방암 조직이 되게 많았고요. 유두는 세이브가 됐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이 그 손상이 된 상태에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쪽 수술을 재건했을 때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유두를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진 가슴 수술과 축 수술을 같이 시행해서 대칭은 이제 대략 맞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어릴 때 화상 입으신 분이에요. 여기 화상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이쪽 그 좌측 유두가 이제 소실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양쪽 유방 확대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유두 재건을 할 때 마치 오른쪽 유두 사이즈가 좀 커서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이제 왼쪽 유두로 나눠줘서 유두 재건까지 같이 완성해서 끝내줬던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오른쪽 가슴 발달이 되지 않은 경우이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재건 수술이라고 이제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이 반대쪽 확대 수술하고 이쪽은 처진 가슴은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유두와 유륜 사이드도 줄여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대칭을 이제 맞춰주는, 이렇게 심한 비대칭 수술도 일종의 재건 수술에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 수술한 다음에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꽃길만 걷는다 분 질문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젊은 분이 아닌 경우에도 많이 재건하나요? 나이 들어 그냥 살찌 그럴까봐. 예. 이 유방암 재건 수술은요, 제일 큰 목적이요, 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 한쪽에다가 뭐 그 수건 꾸러미를 넣는다든지 실리콘을 갖다 넣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이런 거 넣고 다니는 건 너무 귀찮아서 안 하고 싶다고. 운동할 때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활이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지내셔도 되지만, 너무 불편하시면 재건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중, 60대 되신 분 중에 재건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요즘은 60대가 되어도 앞으로 사실 날이 40년 더 남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 네, 유방 재건 수술, 재수술을 많이 합니다. 재건 수술한 다음에 그 형태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재건 수술에서 이렇게 맞춰주게 되고요. 추후에 이제 유두 재건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재건 수술 받으신 분이에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재건 수술 하셨는데 형태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렇게 재건 수술도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너무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 알러간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시작된 이 텍스처 보형물이 그 인체 내에서 장기적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약 8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서 희귀암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건 수술을 텍스처 보형물로 이전에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또 다시 또 재건 수술 받은 쪽에 또 계속 검진을 갖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입장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텍스처 보형물이 또 8년에서 10년을 경과하면은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희귀암 발생 가능성이 또 올라가기 때문인 건데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희귀암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 텍스처 보형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4세대나 5세대의 그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한 뒤에 약 8년에서 1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생하는 희귀암이 이게 되게 유방암 걸린 다음에 텍스처 보형물로 재건 수술을 한 다음에 또 희귀암에 걸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환자분이 좀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방암하고는 다르게 일종의 이제 혈액암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2월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약 993명의 이 림프종이 발생해 있어요. 한국에는 4명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희귀암은 이제 또 유방암과는 달리 보형물하고 이제 피막 제거술로 완치가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되게 놀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텍스처 보형물이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2017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텍스처 보형물이 사용이 금지가 됐고요. 2017년부터는 사실상 유방암 재건 수술을 할 때도 텍스처 보형물을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죠. 보형물이건 아니면 이제 조직 확장기건 다 텍스처 보형물은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생기면은 지연장애증이라고 이제 보형물 주변에 물이 차는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초음파 추적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초음파 검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형물로 확대 수술하시거나 재건 수술하신 분들이 반드시 매년 초음파 검진을 갖다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되는 거죠. 요즘 사용하는 신형 보형물들은 괜찮아요. 예전에 그 보통 2000년, 1990년에서 이제 2000년 그때 사용했던 보형물 중에 이제 주로 4세대하고 5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보형물을 사용하면 이 주변에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고이거든요. 보형물 주변에. 이게 텍스처 표면 구조와 이제 세균막 문제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요.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주변에 물이 고이면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이제 보형물과 유방조직 사이에 틈이 없거든요. 근데 물이 고이면 이렇게 틈이 생겨서 이렇게 쭉 공중에 보형물이 붕 뜨게 돼요. 마치 빙산, 물에 떠 있는 빙산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MRI 찍어보면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보형물이요. 그래서 빼보면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장액종이라고 하는 염증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텍스처 보형물은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이미 삽입된 보형물은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신 분이건 유방암 재건 수술을 받으신 분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거 시에는 반드시 피막을 같이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염증은 피막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형물만 제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피막이 제거돼야 염증이 사라지고 내부가 건강해집니다. 지금 현재 이 4세대, 5세대의 그 문제가 생긴 보형물들이 완전히 사용 금지돼서 생산이 중지됐고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스무드 보형물만 사용하는데 이 3세대를 구형 스무드라고 하고 6세대를 신형 스무드라고 하고 이제 각각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새 만들면 신형, 옛날에 만든 구형이 아니라 제조하는 그 방식이 구형이 있고요. 3세대가 있고 제조하는 방식이 이제 6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 회사별로 신형과 구형 스무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유방 재건 수술 최신 지견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최근에 사용하는 그 보형물 재건 시에 사용하는 확장기와 보형물 모두 텍스처는 사용이 금지됐다. 그 다음에 스무드 보형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형물 재건 시에는 최근에는 추세가 근육 위층을 선호한다. 근육 위층을 선호하면은 대신에 이제 근육 위에는 이제 패딩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인조진피와 지방이식을 혼합하여 사용하여 패딩을 개선시킨다. 보형물을 완전히 진피로 감싸는 방식이 최신 트렌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투 스테이지로 나눠서 처음에 뭐 조직 확장이어서 살을 늘린 다음에 나중에 그걸 제거하고 실리콘 보형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지나서 유두 재건하고 이런 거는 약간 옛날 클래식한 방식이고, 최근 방식은 근육 위로 넣고 보형물 바로 넣는데 이제 인조진피로 감싸서 넣는 게 가장 최신 트렌드다. 그리고 이 수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반대쪽 그 건강한 쪽의 형태를 밸런싱을 잘해서 양쪽에 비대칭 교정 수술. 이 수술의 목적은 비대칭 교정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환자가 요즘 환자분들이 재원 수술 받는 분들도 그냥 42번 만들면 안 되고 대칭이 거의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진짜 그
의사들도 미적 그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 있다는 사실. 네. 예. 유방암에 대한 정말 주의를 갖다가 반드시 기울여야 하는 것이 정기적인 검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르노와르 그림을 오늘 갖고 나왔는데요. 왜 르노와르 그림을 갖고 나왔을까요? 르노와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신이 여성에게 가슴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화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술적으로 여성의 신체에서 가슴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말 중에서 이분이 어록이 몇 개 있는데, 이분이 그림을 이제 주로 굉장히 예쁜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아주 예쁘게 그린 그림이 다 예뻐요. 보면 이 예쁜 그림만 그리면 저는 좋거든요. 근데 당시에 비평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그림을 예쁘게 그린다. 뭐 피카소나 마네 뭐 이런 사람들 봐라. 뭐 거기서 자기 경계를 넘어서 좀 더 미술의 경지를 확장시키고 좀 더 다음 경지로 넘어가지 않았냐. 한계를 극복해라라고 르노아르에게 말했을 때 르노아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그림을 계속 예쁘게 그릴 거야. 나는 예쁜 그림이 좋아. 그림은 예뻐야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돼.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불쾌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라고 말했거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심지어 저희들도 항상 여성들에게 기쁨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요.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해서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유방암 검진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심홍구였습니다.